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의 제 175페이지 함께 사랑하기 단원의 마지막 여성이 사랑을 베풀고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는 것으로서 이 제목을 이제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175페이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까지 강간을 살인 이상으로 크게 처벌했다. 예,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제 남성의 질투심 뭐 이런 것이 강하다. 뭐 그것도 물론 당장의 큰 이유이죠. 이제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자신의 여자를 다른 남자가 범한 거, 이런 것은 이제 그 제3자끼리 뭐 서로 살인 행각을 벌인 것보다도 더 분노를 하기 마련이어서 이제 그 처벌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살인과 마찬가지로 그냥 강간을 하면은 사형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강간 당한 여자는 이제 곧바로 이제 강간범에게 살해당하는 것이 또 정석으로 여겨져 왔죠. 과거의 상류 귀족일수록 혈통을 중요시했고, 이 때문에 집안에 불순한 혈통을 들이는 것은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또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떤 귀족 집안의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 그럼 원하지 않는 그 귀족 집안이 허가되지 않은 그런 집안의 씨가 그 집안 여성에게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아주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죠. 그 과거에 낙태라든지 그런 기술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그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크게 죄가 되었나. 그런데 그렇게 큰 죄가 된 또 근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빌려 탄생하는 것은 엄숙한 것으로서 무작위로 일어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무슨 어떻게 우연한 일로 이렇게 태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어난다는 것은 다 엄밀한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아이의 영혼은 부친 쪽과 모친 쪽에 각기 적절한 인연관계가 있어야 한다. 당연히 그렇죠. 양쪽의 인연으로 태어나죠. 이럴 때 잉태하는 당사자가 원치 않고 상대를 지극히 증오하는 상태에서 잉태한다는 것은 인연의 흐름에 상당히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예, 그 강간을 당하는 여자가 그 강간하는 남자를 증오하는 상태에서 임신이 된다. 이것은 얼마나 상당히 안 좋은, 좋지 않은 인연을 세상에 또 만들고 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때문에 강간은 물론이고, 간음, 이제 서로 화간이었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부부 사이가 되고 그 집안을 이어받는 자식을 낳기로 결정되지 않은 부부끼리의 관계, 이 간음도 정상적으로 약정한 두 사람 사이의 잉태가 아니어서 역시 큰 죄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어떤 폭력이라는 걸로다 강간은 아직도 크게 죄로 생각하지만, 간음은 이제 크게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제 폭력 같은 것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영적인 그 설계에 의해서 과거와 같이 과거의 간음을 크게 처벌했던 거, 서로들끼리 제3자가 피해받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처벌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적인 그런 인간의 탄생 자체를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태어날 아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간음이란 것은 물론 이제 이때는 또 낙태의 기술이 있지 않았던 시대이니까. 바로 그 다음 말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는 이러한 잘못된 관계에 의한 임신 결과를 돌이킬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 있다. 꼭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무책임하게 낙태하고 뭐 그런 일들도 많지만은 어쨌든 이런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잘못된 임신은 이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낙태가 가능하다. 잘못된 인연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자손의 탄생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뀐 현대에 강간을 살인에 준하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 이건 좀 상당히 흔하게 얘기될 수 없는 말이지만은, 이제 간음이 과거에 비해서 대폭 그 처벌이 낮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강간도 역시 이렇게 살인처럼 이렇게 막 펄펄 뛰고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거, 이거 자체는 합리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하면 또 뭐 그럼 강간죄가 아니냐 막 또 그러는 분도 있지만 당연히 폭력죄죠. 그리고 폭력죄고 상대방을 불구로 만들거나 상처를 만든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만드는 그런 폭력죄, 그건 또 폭력죄 중에서 더 크게 처벌을 해야죠. 그러니까 상대를 불구로 만드는 폭력죄, 그거에 버금가게 강간도 역시 폭력죄 이상으로 처벌은 해야 되겠죠. 여자가 자기의 신체를 숨기고 외간 남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정숙한 여자로 여겨졌던 것은 여자를 소유하여 자신의 집안을 번창시켜야 할 권력자의 입장에서 여자가 남의 피를 들여온 아이를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꼭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숨기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질투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아이 안 낳았으면 그만이지 다른 남자하고 손을 잡았든 말든. 막연한 질투심은 동물적 본능의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극복 대상일 뿐이고 권리 주장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가 많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서로가 많은 인연을 맺고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서로 간에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다듬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만남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동성끼리, 이성끼리 만남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전제로 한 이성끼리 만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이성끼리 만남도 다 인연으로서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성장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이성끼리는 어떤 아이를 낳을 배우자 이외에는 만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과거의 그런 권리주장, 과거의 그것은 현재 계속 이어지는 것이 미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소홀 등의 이유가 아니고는 뭐 아내나 남편이 뭐 외간을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 이 정도는 불편할 수가 있지만은 남녀 모두 불필요한 질투는 백해무익이다. 물론 요즘은 또 비혼, 졸혼이라고 해서 뭐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상대방을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저녁에 들어오면 잘 왔다 그렇게 하고 낮에 활동엔 묻지 않고 뭐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개의치 않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시니까 뭐 잘 돼가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단적으로 말했습니다. 과학은 인류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과학이 충분히 발달한 오늘날 인간은 더욱 많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 말이 왜 새삼스럽게 써있냐? 과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기 아이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내를 이렇게 가두고 활동을 제약을 시켰습니다.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오늘날 과학이 발전된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아이를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는 유전자 검사 하면 된다. 그거 말고는 자기 아내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내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 그럼으로써 또 다른 남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영적으로 더 서로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또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SNS의 발달로 여성이 마음껏 자기를 홍보할 수 있게 이건 먼저도 얘기한 단원에서도 얘기한 겁니다. 여성은 남자라면 노력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의 가치를 이미 어느 정도 가진 자이다. 댓글이 별로 안 달리지만 여자는 이제 좀 아가씨 얼굴만 사진만 올려놓고 심심해 하면은 댓글이 한 20개 정도 달리죠. 그러니까 여성이 훨씬 더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여성이 이제 외모상으로 남성에게 우월하지만 당장에 일을 해야 될 효율성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외모상의 그 유리함은 바로 앞에 같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죠. 여성은. 그러니까 그 덕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성은 바로 앞에 아내 남편이나 뭐 그 주변 사람 말고는 그 권리 주장이나 자기의 그 가치 주장을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죠. 옛날에는. 하지만 오늘날은 사진만 올려놓고 그래도 여성을 이렇게 20개의 댓글이 달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힘이라든지 그런 그 추진 능력 그런 거는 페이스북엔 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SNS의 발달은 여성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미인도 권력 차지였고 일반 시민은 볼 기회마저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그러니까 그 방송 텔레비
그 스타라든지 배우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도 사실 그거는 이제 뭐 몇십 년, 100년 가까이 된 일이지만은 아주 옛날에는 그것도 사실 양귀빈이 무슨 뭐 그런 말은 있었지만은 소문만 있었고 사실 일반 서민들이 자주 보지도 못했죠. 그리고 또 그나마 또 외출할 때는 권력자의 독점욕에 의해 동네 양갓집 미인도 겹겹이 천을 두르고 몸매를 감추었다. 이런 시대였지만은 오늘날에는 여성이 자기를 홍보할 자유가 주어진 오늘날은 이 도덕률도 이에 맞춰야 돼서 여성이 자신이 그 강점인 그 미모와 그런 외모상의 것을 많이 홍보하고 그로 인해서 남성들 다수의 남성은 애인이나 남편뿐만 아니라 다수의 남성에게서도 호의를 받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물적 심적 재산으로 바꿀 수가 있죠. 남자들의 친절을 갖다가 자신의 것으로. 그러니까 꼭 자기의 배우자로서 의지할 남자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들이 자신의 가진 재산 그것을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냥 뭐 심하게 말해 성매매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자신을 파는 그런 케이스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도 여성이 많이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로서 남성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대가를 받을 기회는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 여기 다시 그런데 전제를 써 있죠. 물론 그렇다고 무절제한 향락이 용어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여성에게의 접촉은 그만큼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버스나 전철에서 지나가는 옆에 서 있는 아가씨한테 젊은이가 이제 좀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남자는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이럴 때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덕을 받았구나. 내가 만약 아랍이나 그 잘못된 그런 나라 완고한 나라처럼 남성 전용 전철이나 그런 칸이었다면 상당히 힘들고 그냥 답답했을 텐데 여성들이 옆에 있어 줌으로써 나는 훨씬 더 이제 더 나은 기분으로 안락하게 갈 수 있었구나. 그리고 여성에 있는 이 여성분한테 나는 혜택을 받았구나, 덕을 받았구나. 이분은 그만큼 또 복을 받아야 하고 나는 이분한테 신세를 졌으니 감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성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사소한 것을 여성에게서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 없이 여성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곧 성희롱이며 성추행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 성희롱이며 성추행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또 확실히 또 확인된 건 아니죠. 한 몇 달 후, 6달 후, 1년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성희롱이며 성추행이라서 다시 고소를 할 수도 있죠. 이런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하튼 간에 다시 또 말씀을 계속되기를 여성은 이제 이건 먼저도 얘기한 단원에서도 얘기한 겁니다. 여성은 남자라면 노력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의 가치를 이미 어느 정도 가진 자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노동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쌓아야 자기 재산이 되고 그래야 그 이후에야 재산을 쌓은 다음에야 사람들이 좀 만납시다 뭐 하자 그렇게 만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젊은이들 만나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물론 이용하려고 만나자곤 하지만 그 사람을 뭐 존중하고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여성은 특별히 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젊은 여성 그 자체로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서로 만나고 싶어 하죠. 그것이 벌써 세상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그 재산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각자는 태어나는 조건에 따라 기득권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남성 여성이라도 태어난 이제 집안의 부유함 정도 그런 집안의 어떤 배경 정도 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남성이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노동력 그런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어느 면에서의 잠재력을 더 가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여성은 일정 수준 남성보다 이미 더 가진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는 일단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활용해야 될 그것을 처음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그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이제 몰려오고 딸려오고 제한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참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참 처음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여성의 미덕은 가진 자의 미덕 시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아까 좀 반복적인 설명을 한 게 여성인 이제 남성과 달리
지상에서의 설령 가문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떻게 유산 이어받은 것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자로 치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나 결국 비슷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상태 일단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은 다시 가진 자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은 빼앗는 자 자신의 영적 타락 이외에도 가진 자가 자신의 소유물로 시혜를 베풀어 존경을 받고 덕을 쌓을 기회를 없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훔쳤어요. 그 훔친 자는 당연히 죄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가진 자를 훔친 것을 훔치는 거 그 자체 그 노동의 비정당성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진 자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욱더 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가령 이제 아까 말하는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런 의미에서 죄악으로 평가돼야 하는 겁니다. 여성에게 사랑을 베푸는 만족감을 주지 않고 베품에 대한 감사도 표하지 않으면서 여성을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은 마찬가지로 원리로 범죄가 된다. 그러니까 여성을 이제 허락 없이 이렇게 성추행했다 이런 거는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은 오히려 진짜 아직은 이제 그런 사회가 되지가 않는데 정말로 여성에 굶주려서 정말 여성의 손끝 하나만도 닿고 싶었으면 그런 상황의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나가는 좀 아름다운 아가씨 보고 제발 부탁이 오니 한 번만 좀 껴안아 보고 당신과 다 해주십시오. 맞닿을 수도 해주십시오. 간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요즘 대부분은 90%는 미친 사람이라고 거절하겠지만은 혹시라도 또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압니까? 그러면 들어주는 사람은 그걸 받은 사람은 남자는 그럼 엄청나게 감사하며 그 여성과 이제 포옹을 할 것이고 여성도 굉장한 희애를 베푼 만족감을 갖고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허락을 받을 자신감도 없고 그보다는 또 그 사람의 그 남자의 그 심보 자체 그가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겸손함이 덜 있기 때문에 여성을 갖다가 어떤 이제 여성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뺏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그 돈을 덜 가진 자가 가진 자의 재산을 그냥 저 사람은 힘들어 모았으니까 좀 정중히 달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투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냥 가졌으니까 난 좀 없으니까 뺏어먹은 것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잘못되죠. 마찬가지로 여성이 더 가진 자라는 그 비유도 그렇습니다. 여성이 남자가 자꾸 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여성으로 태어난 그 업에 대한 그런 다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여성에게 가진 것을 이렇게 정중하게 우리 함께 나누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급혁명으로 부자의 가진 것을 빼앗는 사회는 불행하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혁명 이런 거 우리가 좋게 보는 사람 없죠. 예? 부자에게서 얻어간 만큼 존경을 되돌려줘야 한다. 여성을 가진 것을 함부로 빼앗는 사회는 불행하다. 여성에게는 그만큼의 사랑을 돌려줘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상속재산이라 해도 다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다 그런 업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있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그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성의 존재를 우리가 남성이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가진 것을 베푸는 사회는 행복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진 것을 베푸는 부자를 존경해야 한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죠. 근데 왜 또 새삼스럽게 얘기했냐? 여기 다시 과거의 도덕률은 민중 모두를 위한다기보다는 소수 통치계층을 위한 것이 많았다. 그러니까 요즘은 부자가 가진 것을 많이 베풀면 다 존경하죠. 근데 과거의 도덕률은 그렇지 않았다. 과거 같으면 귀족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데 어느 귀족이 막 재산을 막 나눠준다. 일반 시민한테. 그러면 오히려 다른 귀족들한테 견제를 받고 그렇게 공격을 받죠. 왜냐하면은 그 사회 시스템, 민중들한테 그냥 민중이 그 귀족을 어떻게 그러니까 절박하게 따르는 그 근거를 없애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론
그 값없이 베푸는 것도 다 옳게 보지 않았죠. 순결관념도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접촉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그 사회 시스템을 이제 유지시키려는 그런 거, 그건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남아있고, 이 방송의 다른 강의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거의 통치자의 도덕률이다 이겁니다. 이제 여성이 앞서 말했듯이 뭐 남성과의 접촉을 꺼리고 신체를 숨기고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정숙한 여성이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도 자신의 존재를 베푸는 거, 그것이 왜, 물론 이제 어떤 음식을 막 나눠주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음식점이 곤란하듯이, 물론 너무 이렇게 그 문턱이 낮고 베푸는 것이 너무 그러면은 또 느슨해지는, 사회가 느슨해지는 그런 뭐 부작용이 있겠지. 하지만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 인간을 서로 베푼다는 것은 다 미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성이 그 존재를 베푸는 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미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순결관념은 여성을 소유하고 자기 집안의 자손을 확실히 번성케 하고자 하는 권력자의 도덕률일 뿐이고, 지금은 이제 여성이 가진 것을 베푸는 것에 그만큼의 칭찬과 존경이 따르는 사회이면 행복 지수는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 SNS 같은 데서 여성이 얼굴만 올리지 않고 자신의 이제 많은 면모를 아낌없이 베풀어서 많은 남자들이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일부 남자는 또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은 실컷 재밌게 봐놓고선 또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못되죠.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냥 좋은 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날은 세상은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많은 교류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되고, 남녀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2000년 전 사이, 그때는 상당히 굉장히,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지만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남성과 여성끼리 이제 그 과거에는 이렇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만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남녀의 어떤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의 교차적인 그 인연, 이건 상당히 제한을 시켰는데, 세상의 인연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련 없이 서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2000년 전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은, 그러한 이제 남녀의 어떤 성적인 관계로 인한 고리에 서로 얽힌 거기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많은 교류를 하고, 서로 많은 영혼을 서로 다듬고 영적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 원칙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남녀가 서로 가까이 지내고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